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 전 시간에는 천지정음, 천지정음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켜내자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 어른들한테 이제 공부하고 배울 때에 참 이 내공호흡에 관한 얘기는 함부로 남에게 나서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부님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저 혼자만 품고 갈 것입니까 했더니, 글쎄 때가 되면 세상 밖에 내놔야 되겠지라는 말씀을 하시고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참 이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 제가 이제 좀 나 혼자만 수련을 하고 나 혼자만 지켜오다가, 참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렇구나, 함부로 내놓을 것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 밖에는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이제 때를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때가 돼서 세상 밖에 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처음으로 이 내공호흡에 대한 그 아오의 흠, 우이아의 흠, 우이아의 흠이 품고 있는 오행과 장기의 기능과, 천지인 삼재와의 관계를, 저번 시간 두 번의 시간을 빌려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죠. 그런데도 이것은 좀 더 부원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원 설명으로 이제 또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인가, 천지인 삼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천방지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방지축이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철이 없어서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이다, 천지분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글을 좀 뜯어보니까, 이것은 천지인 삼재를 품고 있는 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천방지축에 대한 얘기를 아마 지금까지 누가 뭐 이렇게 나처럼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래 제대로 이제 천방지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건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이, 요건 방정하다, 방정하다. 요거는 땅이고, 요건 중심, 요건 굴대라 그러죠. 굴대. 중심 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의 뜻으로만 보면은,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뜻과는 전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세요. 천방지축에, 쟤 노는 게 아주 천방지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천지분간을 모르고 그냥 참 날뛰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이라고 하는데, 막상 글을 써놓고 글을 갖다 한번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 방정한 것은, 이거 방정하다는 모방자입니다. 모방자는 뭐예요? 모라고 하는 것은 네모란 뜻이죠. 네모 반듯하다.
반듯하다. 요건 방정하다. 요건 반듯하다. 반듯하다. 즉, 하늘이 네모 반듯하게 반듯한 것은 땅이 중심 굴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전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삼재인 천지인을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천지인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삼재를 대입해 보면 삼재란 말은 뭐예요? 천지란 말이죠. 천지란 말은 세 가지의 이 세상을 일고 있는 세 가지의 큰 요소, 예,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땅이 없어도 안 되고 또 하늘이 없어도 안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에 하나만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루는 큰 어떤 굴대 축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방지축이라고 하면 천지인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천방지축, 예,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이 중심이 두기 때문이다. 땅이 중심. 그럼 이 말에다 삼재를 대입을 하면 그 다음 문장은 지방인축이 됩니다.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들이 잘 가꾸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땅을 가꾸기 때문에 땅이 방정하고 땅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인축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인방천축이 되겠죠. 네, 그렇죠.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을 중심으로 내 머리 위에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의 행위를 담고 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는 참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늘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옛 어른들이 그렇게 다 보면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있죠. 진인사란 말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늘의 명을. 그리고 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이런 말 역시도 뭐예요? 순천자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역천리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놈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방천축, 즉 사람이 방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하늘을 머리에 두는 것처럼 하늘의 중심, 하늘의 축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늘의 천도를 따른다. 예, 맞습니다. 천리, 천도, 예, 뭐 같은 말이죠. 예. 자, 이제 천방지축이라는 것은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이 중심, 즉 땅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늘이 온전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인축,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들이 땅을 온전히 가꾸고 관리하기 때문에 땅이 방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방천축이란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의 천도와 천리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이 방정하다는 말이며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이죠. 누구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반이경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이경명이란 반으로 해서 접어서 경명, 목숨을 반으로 접어서 가져간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한 20년 더 살 사람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에서 목숨을 반으로 딱 접어서 한 몇 년 만에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말이 좋으니까 반이지, 반에 반이 될 수도 있고 반에 반에 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의 어떤 행위로만 얘기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왜 천지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천방지축을 설명을 드리냐면은 원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과 같은 일맥의 꼴이죠. 즉, 네가 네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서 하늘이 하는 일이나 땅이 하는 일이나 또 사람이 하는 일을 온전히 알아서 행해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은 옳다 그르다의 것은 물론 말이 오고 가면서 옳은 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느냐? 행동거지에서 걸리죠. 행동거지에서 행동에서 말은 아무리 좀 비단결 같이 좀 아주 고운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여도 행동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죠. 또 구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천방지축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이제 삼재의 기운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원칙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수행하시는 분들은 돈 따른다 그러죠. 실상의 돈은 닦을 것도 막을 것도 없습니다. 실상의 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요, 닦고 다시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삼재가 한 일을 알고 천방지축하지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천방지축을 안다는 것은 지방인축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인방천축을 아는 것이라, 천방지축이라고 말 속에 지방인축, 인방천축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들어있으면 아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라도 도에 부합된 행동을 할 것이고, 도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도덕경 책이 이제 출판사에 가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 이제 제가 한 10년간 도덕경 책을 주물럭주물 하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출판사로 책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제 두 번의 이제 교정을 하죠. 한 번 교정 끝났습니다. 저한테 책이 하나 와서 교정해서 보냈고, 이제 한 번 더 책이 만들어져 오겠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다 이제 했으니까 그 책 가져가서 다시 책 하나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마지막 이제 또 검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런데 도덕경을 내가 그동안 이제 많은 학자님들이 참 쓰신 거 내가 거의 한 10권 가까이 읽어봤어요. 10권 가까이 읽어봤는데 전부 다 글자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 이렇다 저렇다 뭐 이 말은 이 말이다.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도는 간단하거든요. 도란 것은 장황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도는 간결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이게 도예요. 아니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 이거 도의 말이에요. 아, 누구나 다 닿는 얘기고 쉬운 얘기잖아요. 도는 결코 어떤 학문적인 수양이나 어떤 뭐 대단한 수련이나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방지축, 지방인축, 인방천축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는 것은 삼재를 안다는 것인데, 삼재를 안다는 것은 천지인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거 알면 도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가 도니까. 요 근자에 이제 많은 참 뭐 불교 방송이나 여러 종교 방송들에서 참 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 참 도의 공부를 참 마침 나도 도의 공부를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도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도 어떤 학문적 얘기로 들어가면요, 아유,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도라는 것은 결코 어떤 공부하실 때 이거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아, 이런 건 도가 아니에요. 교육이지. 교육. 학자들이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거요, 두 번째는 이거요, 세 번째는 이거요, 이거 나열하는, 이건 도가 도망간 얘기예요. 학자 자신의 얘기예요. 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참 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45세 출가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이 45세 가정 가지고 살면서 마누라 던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의 공부하겠다는 놈 감이 있어요? 올해로 26년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내장하고 살다가 이제는 더 나이를 먹어서 세상에 머무르면 도의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긴박감,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내자한테 사정을 했죠. 나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도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머리 깎고 출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으니 요걸 나 좀 승낙해 주시오. 그때 우리 딸이 예,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있을 때 내가 출가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나도 미친놈이죠. 응?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참 어찌 보면 도피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미친놈이죠. 또 집사람이 또 너그럽게 승낙을 해주고 또 고생 같이 감내했습니다. 아, 누가 솔직히 머리 깎는다고 해서 누가 응?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오 하고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 출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내가 그때 이제 44살, 그래서 5살로 넘어가는 그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계종 출가하려고 했더니 나이 먹어서 안 된대요. 그리고 태고종 스님들 몇 분 아시는 분들 또 만나 또 찾아가 봤더니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안 된답니다. 아니, 부처가 되겠다고 도의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나선 사람들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예? 아니, 도의 공부를 하는데 좀 몸이 불편해서 좀 손가락 한 개가 잘라진 것이 뭐가 무슨 도의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아줘요. 그냥 미친놈들이죠. 왜 미친놈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로부터 중국의 선불교의 시작이 됩니다. 선불교의 1조, 초조가 달마 대사님이시고 2조가 해가입니다. 해가.
3조 대사가 승찬이시고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선사입니다. 자, 여기서 달마 대사의 제자인 해가 스님은요, 예? 한 팔 잘라버렸잖아요. 한 팔이면 병신이잖아요. 그럼 3조인 승찬 스님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 너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오직 문둥병으로 온몸이 일그러졌으면, 손가락이 마디가 다 잘라져 나갔으면 해가를 찾아와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세상을 살아야 되냐고 따졌던 사람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가 손가락 몇 개가 아니라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근자 내가 읽어본 문헌으로 보면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다 나아서 뭐 해가를 찾아왔다 이런 개똥말린 소리를 갖다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문둥병에서 다 나아서 몸이 온전해졌으면 해가를 찾아가서 나의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했겠어요? 개똥말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요즘에 그 뭐 한센 시병인가 뭐 그러다 그래요. 근데 뭐 문둥병 나앉아 이런 분들을 얼마나 처참한지. 사람들 문둥병 그러면 말로만 상상할 뿐이죠. 사람들은 대다수 몰라요. 그런데요, 나 묘하게도요, 우리나라 나환자들 수행했던 큰 데가 어디 소록도죠. 거기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예, 내가 고흥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 간척지 막는 그 말하자면 해창만 바다에 중앙정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정책에 의해서 내려갔던 이주민이에요. 내가 이주민이에요. 서울 살다가. 참 우리 아버님도 어떤 경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 10살 때 그리 아버지가 가져오려고 갔죠. 소록도 1년에 한 번 5월 18일 날 개장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요 운동회 하는 거예요. 운동회.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운동에 나오신 나환자분들도 그래도 어느 만큼 성하신 분들이 나오지, 진짜 막 여기저기 진물 나고 막 물러 터지는 이런 분들은 밖으로 안 내보냈겠죠. 그래도 그분들 손가락이 이 모질라다가 없어가지고 박수를 어떻게 쳐요? 손등으로 쳐요. 손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난 봤어요. 그러면 3조 승찬 스님이 몸이 병이 나아서 해가 스님을 찾아갔던, 진행 상태에 찾아갔던 몸이 성했겠어요? 그런데 요즘 문헌 보니까 몸이 나와서 뭐 깨끗한 상태에서 자연인처럼 간 것처럼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 웃긴 학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은 자가 천연의 병인데 이 얼굴 곱사는 얼굴 그대로 남한 자 병만 앓다가 부스럼 조금 있다가 뭐 나아진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거의 1500년 전의 얘기를 갖다 지금 그렇게 지금의 시대의 기점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병인데, 그 시대는 말도 못하는 아주 참 하늘에서 받는 천영이라 할 천영. 3조 대사가 승찬 이분이 나환자예요. 나환자. 2조는 누구예요? 해가 스님은 한 팔이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린사 공법이나 뭐 중국의 뭐 영화라든가 한 손으로 아미타파 하잖아요. 왜? 한 손이 잘라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6조 대사는요 무식쟁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이에요. 6조 해능 스님은. 우리들이 불가에 쓰는 모든 경전들의 경자를 잘 안 붙여줘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그런데 6조 해능대사는 무식쟁이가 한 말이지만 6조 단경이라고 써 있어요. 단경이라고. 얼마나 글을 모르지만
순수한 도를 짊으신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 출가할 때 난 그런 사실 몰랐죠. 이제 나도 공부하고 살았지만은 나이에 걸린다든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든가 이런 거 다 도와 상관없는 짓거리인데 세속의 불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뭐 영리가 아니면 뭐 있겠어요. 뭐 정말 뭐 불교를 더 발전시키려고 이런 소리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까발려서도 안 되니까 나는 있는 것에 근거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그래 이제 참 이름도 없는 그 참 그 종단의 스님들이 나를 받아주셔서 난 머리 깎고 참 부처님 전에 그 바로 향로 머리에다 이고 향로를 머리에다 이고 이고 그렇게 이제 참 서약을 해서 참 출가의 인으로서의 어떤 길을 밟아서 오늘에 이르렀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계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도리. 그거, 응? 단계가 있더구만요.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있으면 뭐해? 안 지키면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천지인이 하나라는 거, 천방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철없이 노는 아이들, 뭐 참 천지분간 없이 노는 아이들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 실상의 뜻을 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것과 천지정음에 나오는 아우의 흠, 우야의 흠, 우야의 흠 이것이 천지인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철저히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다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상생의 관계에서 우리가 간신, 비패, 신, 이 그 오장의 그 또 육부의 관계, 음양의 관계까지 다 나쁜 기운을 빼내서 말하자면 그 단전을 통하고 삼관을 즉 미려관, 녹로관, 옥친관을 통해서 이것을 회통시켜서 온전한 우리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상의 세법으로는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올곧은 정신, 순수한 정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 나를 찾아가는 그 나, 내가 누구이냐, 진짜 이놈이 어떤 놈이냐, 찾아가는 요게 수행인데, 요즘에는요, 학술적으로 사람이 너무너무 이 머리들이 막 잔머리들이 많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참 좋은 머리가 돌아간 건지 모르나, 누구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법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다 털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털어낼 수 없다면, 도의 공부를, 신법을 제대로 배워서라도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천지인이 하나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상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또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도라는 것은 삼재 천지인의 관계를 제대로 알면 도는 배우자식 할 것도 없다. 단 문제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더라. 너무 쉬우니까 야 그거 누구 몰라 다 알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도요? 야 누구 몰라 다 알아. 이게 도예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